오늘은 스트레스 다루기라고 하는 아주 참 평범한 말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논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삶은 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삶 자체가 고통이죠. 고통의 바다 속에 던져진 게 우리 삶인데 그 오늘날의 개념으로 그 고통이라 삶의 고통을 삶의 스트레스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란 말은 지금 나온 지가 아직 한 60년, 7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물리학적인 그런 개념이었지 심리적인 오늘 삶의 문제를 언급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1950년 우리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나면서 이 개념이 심리적 고통을 쓰는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참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죠. 그 전쟁 때 이 포로가 됐던 미군들이 그 전쟁에 돌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겪었던 심리적 고통을 옮기다가 이제 스트레스 말이 나왔다고 라자루스가 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다 나쁜 게 아니라 적당해야지 우리 삶이, 스트레스가 적당해야지 우리 삶이 더 값지고, 좀 풍성하고, 성장소가 된다, 삶에. 그래서 삶의 스트레스는 영양소이기도 하고 또는 양념이기도 하고 또 삶의 비타민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한번 써본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적절할 때 우리는 활력이 생기고 또 생산성도 올라가고 효율성도 올라가고 창의성도 올라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없는 삶이란 것은 피곤한 삶이고요. 단조로운 삶이고요. 재미없는 삶이고요. 우리는 너무 재미없을 때는 뭔가 불장난 치려고 하잖아요. 톰 소여에 나오는 이 소년, 그 개구쟁이, 바로 미시시피 강이 너무나 단조롭고 재미없이 천천히 흘러가고 그 미국 남부가 변화가 적은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뉴올리언스 오게 되면 극점을 이루는 그 미시시피강 하구의 흑인들 한동안 1950년대 60년대 재즈 음악에 그냥 흔들어져 있는 열광적인 그렇죠. 우리 삶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국의 삶도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국이라는 게 너무나 재미없는 조용한 아무 변화도 없고 그래 한국 사람이라는 게 뭐 조금만 일만 있으면 온통 사람들이 그 구경하려고 몰려들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적어놓은 얘기들이 참 우리 그 민족이 얼마나 그 단아하고 옷도 막 참 흰색 입고 시간도 느리고 시간 개념도 없고 정말 스트레스가 없었던 그런 어떤 그런데 그 격동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빠른 민족으로 바뀌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한동안 우리 스트레스가 이제 우리 삶에 우리 한국을 근대화시키는데 대단히 너무 늦게 개화를 했고 식민지 시대를 겪었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민족 상쟁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 제일 뒤떨어지는 나라 이런 데서부터 변화돼야 된다. 뭐 발전해야 된다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작용을 해가지고 빠른 속도의 근대화를 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적절할 때 우리 삶은 영양소가 되고 비타민이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셀레라고 하는 스트레스의 대가입니다. 스트레스 학을 정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스 셀레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출신은 오늘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였습니다. 그때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 헝가리 사람인 거예요. 그랬더니 헨셀레가 스트레스학을 완전히 정립을 1950년대에 했습니다.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트레스는 삶의 도전적이고 또 유용한 거다. 그렇지만은 이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많거나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를 해두면 삶에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다루어서 잘 써야지만은 삶의 영양소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해봤어요. 똑같은 스트레스 환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지 못하고 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맨하탄에서 똑같은 기업을 하는데 대단히 성공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자본을 시작해가지고 거의 같은 객관적 여건이 있는데 같은 시대를 했는데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고 몸이 아프고 또 사업도 못하고 하는 이 성공하는 집단과 실패하는 집단을 두고 이 원인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사람은 여류 심리학자가 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보니까 이런 이제 성공하는 분들,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뭔가 보니까 이른바 3C, C자 3개가 붙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도전감이라고 하는, 도전감은 영어로 challenge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 도전하는 겁니다. 문제에 도전하는,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이 도전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잘 통제할 줄 아는 통제감, 컨트롤하는 컨트롤, 통제하는 상황에 통제를 못하면 통제 불능에 빠지면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겠죠. 통제를 잘 해나가고 헌신감, 그 일에 막 몰두하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몰두하는 이른바 코미트먼트라고 헌신감이 있는 이른바 3C, 챌린지 C, 또 컨트롤의 C, 커미트먼트의 C 이렇게 3C 요인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사업을 이끌어가더라라는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에 강인한 사람,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겠다. 챌린지감을, 도전감을 높이고 통제감을 높이고 헌신감을 높이는 것이 건강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졌죠. 근데 그 후에도 최신적 연구를 보면 이 3C에다가 친밀감이라고 하는 closeness, 그러니까 사람 부침성 같은 거죠.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뭐라 하면 이렇게 뒤죽박죽 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쭉 그냥 코헤런스라고 하는 그런 또 특성을 가지면, 그러나 이거는 아까 3C에다가 또 2C를 더 붙습니다. 2C 해서 모두 5C, 5C가 된 사람은 정말로 수월한 아주 엑설런트한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강인한 하디네스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성격 모형으로 많이 이제 추앙
이걸 이제 배우려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의 그 잘못된 맹신 같은 통념이 있어요. 그걸 한번 까붙여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그렇게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뭐 잘 이해 없이 막 스트레스를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마치 스트레스는 전부 독약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맹신이 있습니다. 그걸 통념이라 그러는데 이 통념이란 게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 객관성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는 걸 사람이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 미신 같은 거죠, 이게. 첫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트레스를 겪어야 한다. 반드시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안 겪고 또 잘 같은 어려움을 처해도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냐고 재미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막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와 그냥 싸워서 죽기 살기로 스트레스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타입 A라는 사람이에요. 성격 타입이 A, B, C, D를 놓으면 이런 사람이 있죠. 매우 공격적이고 성급하고 한꺼번에 한 두서너 가지를 하려고 그러고 시간 관념이 너무너무 막 그냥 급하고 책임감이 너무 크고 모든 걸 막 경쟁 구도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 있죠. 성격이 되게 급하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서둘러 제끼고 못 참고 이런 사람이 보통 느긋한 사람, 그 정반대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심장병이. 예? 그거를 이제 1950년대 자본주의가 처음 막 이제 분화돼 나가고 할 때 심장병 그 의사가 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그 심장병 의사하고 또 인근에 있었던 메이어라고 하는 두 심장병 의사 프리드만과 메이어가 이런 성급하고 공격적이고 경쟁적이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의 성격을 타입 A라고 그렇게 해서 타입 A, A형 성격 유형, 타입 A behavior pattern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이 관상성 심장병이 훨씬 많이 걸리고 급사하더라. 이렇게 이제 성격과 심장병과의 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개념이 되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타입 B라는 사람은 매사에 느긋하고 여유만만하고 뭐 한꺼번에 한 개씩만 하고 뭐 다른 거 두 개 할 생각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뭐 이런 사람은 타입 B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은요 심장병에 영 덜 걸리더라. 타입 B. 그리고 이제 또 타입 C라는 게 또 있어요. 타입 C는 이 사람이 굉장히 거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나이스 가이야, 아주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 뭐 거부도 안 하고 뭐 콘포미티 동조성도 강하고 말이죠. 뭐 적극적으로 다 희생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굉장히 좋아 보여. 그런데 속도 그렇게 좋으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거부를 못할 뿐이에요, 그냥. 예? 나 같은 사람이 저도 그 중에 그 들어가는 사람 같은데 못됐고 말이죠. 자기 주장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부탁하면 그거 못 거부하고 이러거든. 예. 이런 사람 또한 이거는 이제 표현을 또 안 해요. 또 이 사람은 남이 싫은 소리 안 하고 하니까 감정을 참고 이런 사람 뭔 병 걸리겠어요? 예? 맞아요. 화병. 예. 우리나라 사람 이런 거야. 양반 들어가고 좋은 사람이다. 신사다. 매너 있다. 뭐 여기 중독 들어있는 사람들 칭찬 중독에 들어있는 사람. 예?
못됐다 소리 알고, 예? 이런 사람은 왜 많이 걸리냐면 암에 많이 걸려요. 이게 캔서 프롬 퍼스널리티를 이걸 암 그 발생형 성격이다. 거부 못하고 표현 안 하고. 이 사람들요 암에 많이 걸려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요. 화병이 종당에는 이제 암으로 막 궤양이 있어 암까지 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T라는 게 있어요. 타입 D. 이건요. 이게 말을 잘 안 하고 남과 안 어울려요. 외톨이에요, 외소. 혼자. 그리고 뭐 이제 막 꼭 이제 말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입 다물고 있고 있다가 하면 화냈다 하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타입 D라고 해요. 말수도 적고 혼자 있고 그냥 사람과 교제 안 하고 이런 타입 D라고 합니다. 이 타입 D도 심장병에 많이 걸려요. 허혈성 심장병. 자, 이 심장병과 암이 우리가 이제 자연 수명 아니고 그 이전에 죽는 그러니까 서든 데스라 그래요. 조기 사망이라는데 조기 사망에 그 천수를 다 못 내고 죽는 거죠. 이게 50%를 상회가 60%를 육박을 해요. 그런데 주로 이 두 병이 60%에 가는 이 조기 사망이 서양에서는 심장병 이쪽으로 심혈관계 질환으로 한 30% 선을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심장병보다 암이 좀 더 많아요. 그 미국은 암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는 암이 더 많고 심장병이 더 뒤로 가고요. 이게 문화의 패턴에 따라 가지고 서양 문명은 공격적인 문명이에요. 공격적인 문명. 그래서 산업 문명을 주도하고 침략 세력이고 세계 도처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매사 공격적으로 하고. 우리는 매사 수동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특히 유교 문화. 유교 문화는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그게 미덕이고요. 그렇죠? 양보하고 우리는 못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기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문화로 바뀌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암 문화에서부터 이제 그 심장병으로 바뀌는 문화, 심장병, 뇌일혈 뭐 이런 그 심장 계통을 순환기라고 그러죠. 이 순환기 장애로 혈관병으로 된다. 좀 느긋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문화가 그 속도를 늦추고 여유가 있고 좀 즐기고 좀 모든 생각을 너무 막 강박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좀 넉넉하게 보고 다각도로 보고 이렇게 명상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명상은 라이프 스타일을 느긋하게 바깥을 막 지향하던 거를 안으로 봐서 나를 좀 살찌우고 내 삶을 반성해보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꾸어 나간다면 우리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꼭 스트레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즐기면서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모든 스트레스는 다 나쁜 거다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나같이 지금 이 나이에 이 늦은 시간에 늙은이들 나 같은 늙은이들 이런 데서 이래서 불러주고 여기 와서 난 즐겁게 이렇게 재미있는 강의를 재미없게 들리겠지만 나는 재미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스트레스 덜 받는데 의미가 있고 제 일을 재미있게 몰입해서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그런 걸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 걸 만족하고 기쁘게 생각하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트레스는 피하면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큰 거로 돌아와요. 대처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예,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을 적절하게 선택해 가면 되는 거예요. 다 하려 그러니까 전면전 하면 그건 스트레스가 되죠. 분명히. 그 중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이를테면 또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탐진치를 버리고 말이에요. 응? 탐진치에 삼독심에 탐하고 진하고 버리면 그거 다 욕심 버리고 미움 버리면 즐거운 거예요. 네? 독소만 빼내면 독소만 빼내고. 그러니까 이거 모든 거 피할 생각하지 말고 보고 맞는 거 보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지 말 거는 양보하고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피하면 안 됩니다. 다 받아들여도 안 되고 적절하게 선택해서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그만 일을 왜 하라고 이 궁리도 안 해보고 모든 상황이 스트레스로 확 사방이 포위돼가 있어서 난 도망갈 구멍이 없다. 이러니까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역을 보면 9자로 딱 돼요. 주역의 글씨가. 주역이 뭡니까? 예, 여기 해놨네요. 예, 이 궁하면 변하고 궁적변. 어려우면 지금 자세를 바꿔라, 스타일을 바꿔라,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꿔라. 맨날 똑같은 방식을 하니까 이게 못 뚫거나 이 문제를 못 해결해가요. 문제 해결 방식을 다른 데서 선택해. 달리 해보자. 이 궁하면 변해라 하는 진리입니다. 어려우면 되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궁적변. 그다음 변하면 통한다. 변적통. 변하면 통한다. 변해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인다. 그러면 통하면 드디어 영구한 길이 생긴다. 확실한 길이 생긴다. 그게 이제 바로 통즉부. 그러니까 이 9자가 궁적변, 변적통, 통적구. 요 9자 주역의 얘기입니다. 주역의 그 어려운 얘기.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그게 적응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모두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우리 인류의 후손들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해가면서 문제를 달리 해결하려고 다른 궁리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그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실습을 했던 온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우리 바디 스캔 같은 게 마음챙김입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부교감 신경 활성화하고 굳어 있는 자기를 찾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명사입니다. 바디 스캔하는 거. 그 다음에요, 이완 반응을 하고, 이제 스트레스는 그게 우리를 긴장시켜서 굳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정반대의 명상이 이완 반응 명상. 그게 무슨 명상? 만트라 명상, 지는 명상. 그걸 활용하십시오. 그 다음 여기 이 얘기는 아는데 심상화락하는 거는 우리 마음속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좋은 마음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이런 얘기예요. 마음속의 평화의 그림. 이제 예를 들면 막 그 심상화라 하는 그 이머저리라고 그러는데 이 심상을 하면 실제로 내가 실제로 사물을 본 것 같은가 똑같은 반응을 해요. 예를 들면 마음이 답답하고 막 갑하고 뭐가 안 뚫히고 이럴 때 에베레스트 산중에 있는
강한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내가 그 호수에 달려와 있습니다. 그 호수 변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상상하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편안하게 되고 그 심상에 의해서 내가 그 세계로 가요. 저는 이거를 이 방법을 잘 써요. 제가 대학 1학년 서울 와서 큰 힘들 때인데 4.19하고 막 그냥 돈도 없고 그냥 그때 어려운 시절인데 어떻게 소풍을 그 대학 처음 광릉숲으로 갔어요. 광릉숲에. 그때 큰 학새가 있고 할 텐데 그 세조의 왕위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거를 그때 그 숲길을 5월 달에 걸었는데 너무 상쾌하고 한참 이제 잎이 녹음이 전개돼 나갈 무렵이라서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좋았던 어떤 심상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광릉숲을 거느렸던 그거를 이제 연상을 해가지고 내 식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광릉숲을 즐겼던 그게 저 스트레스 이기는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이 심상을 하면 몸과 마음이 너무나 그 새로운 리프레시되는 그 재충전 받는 그런 느낌을 그래서 제가 심상에 관한 심리치료 그런 연구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상상은 곧 실제다. 내 과학이 그래요. 상상이 곧 실제거든요. 상상한 것과 실제로 본 것과 뇌에서는 반응이 거의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좋은 상상을 하면 좋은 실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망상하고 귀기한 망상을 해가지고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심플하고 아름다운 상상을 해보세요. 그야말로 여러분 머리를 굉장히 맑게 해줍니다. 번뇌에 물든 번뇌에 찌든 우리의 뇌를 깨끗하게 세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뇌로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은 이 상상의 요법을 많이 활용한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속의 스트레스 관리를 이제 하는 명상이라든지 이런 뭐 특별한 생리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근데 거의 세 가지예요. 첫째는 통제감을 갖는 겁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 스트레스에 강인성의 1번이 도전감이고 2번이 통제감이었는데 이 통제감을 갖는다, 자신감을 갖는 것 마찬가지예요.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이 그라이트만이라 셀리그만과 그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비스테니아라고 하는 이 간호사 출신이에요. 비스테니아가 군의관 출신이기도 하고 한데 이 비스테니아하고 주로 비스테니아가 한 연구이긴 하지만은 이 비스테니아가 간호사로 일할 때 자기가 돌보던 그 어린애가 그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그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비스테니아가 그 이런 이제 환자를 보고 그 자기 전에 예일대학에 일할 때 그 백혈병 전문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간호사가 비스테니아가 이런 그 환자가 있는데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없겠느냐고 그 예일대학에 있는 백혈병 전문 의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그 의사가 내가 일주일 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학회가 있어서 지금 유타주의 솔트크레이크 시티라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그래 가는 일이 있는데 여정을 좀 당겨가지고 하루 먼저 가서 그 환자를 한번 봐주고 그 이튿날 그 샌프란시스코 학회를 가도 될 테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얘기했고 그 얘기를 비스테니아가 그 보호자 그리고 환자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며칠 후면 세계 제일 권위 있는 의사가 와서 봐주려 하니까 좀
행운이 찾아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소년이 그 얘기를 듣고 기쁨이 날뛰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날짜가 됐는데 그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큰 회오리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그 솔트레이크 시티 공항에 비행기가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 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 이튿날 바로 죽어버렸어요. 얘가. 이 통제감을 상실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 갖다가 이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군의관 생활을 하면서도 이 피스테니아가 월남전에 갔는데 계속 군인들 가운데 그런 통제감을 놓치는 순간 죽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동물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쥐들은 암의 아주 묽게 만든 그 암 주사를 놓고 놨더니 73%가 종양에 걸렸는데 피할 수 있는, 즉 통제감을 길러준 스스로 능동적으로 피할 수 있게 해준 이 쥐는 반이 되는 37%가 종양에 걸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배의 효과가 똑같은 양의 암을 물기암 주사를 줬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냐? 단지 경험, 통제해본 경험, 통제감 없는 경험, 이 차이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만큼 이 통제가 중요하다, 암 발생에 있어서, 큰 병을 발생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버트 케라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직업군 가운데서 통제감이 없는 집단들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버스 운전사, 항공통제사, 비서직,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고혈압과 심장마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통제감이 없잖아요. 이 직업들은 자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각 주어진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되고 통제 변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구가 있고요. 또 스트레스 상황은 통제할 수 있어도 스트레스 반응은 통제할 수 없어도 상황은 통제할 수 있어요. 입학시험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입학시험을 치어야 돼요. 그러나 시험 칠 때 반응은 통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심호흡을 몇 번 해가지고 부교감식 연결을 항진시키고 이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어가지고 시험 치면 훨씬 더 잘 칠 수가 있어요. 잠을 더 많이 자고 또 마음을 좀 푸거나해 시험을 치면 초긴장 상태에서 시험 치는 것보다 더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은 통제할 수 없지만은 스트레스 반응은 통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반응을 통제하는 걸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할 거는 상황 통제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또 예일 대학에서 100세 이상의 어른들을 장수노인들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이 어른들은 오래 사는 사람들은 사고의 탄력성, 통제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 속에서 지지감을 갖는다, 즉 사랑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제 외롭다, 그러니까 지지받을 사람이 없다. 오늘날 문화는 그래요. 외톨이, 외로움이라고. 전에는 집단 속에 살았는데 오늘은 홀로 사는, 혼자 밥 먹고 혼자 활동하고 이렇게 사랑받을 대상이 없다는 것, 이것이 병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심장병에 현대인의 스트레스 관련 질병, 심장병이라는 암이라는 치매가 만연하는 원인이 바로 외로움과 적개심 때문이다. 그 외로움이 지지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우리는 소수의 친구라도 깊이 서로 공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 제일 친한 친구는 그러다 미워도 부부가 제일 좋은 겁니다. 부부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원수도 부부가 제일 가까운 원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갖춰야 할 게 해소감입니다. 해소감. 쌓아두면 병 걸린다. 이거.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해소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신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욕구 발산이죠.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새 뭐 좀 뚱합니다만은 노래방이 한국 사람 이렇게 세계 문화에 가장 좋은 자랑할 만한 게 노래방이에요. 이 감정 표현을 제 멋대로 하고 통제받지 않고 뭐 있는 거 다 하고 기분 내고 돈 적게 들어가고 자 그렇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치료다 무슨 음악 치료다 문학 치료다 하는 것들은 감정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거를 묶어가지고 예술 표현 치료 여기는 동작 표현하는 댄스 같은 거 무용 같은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가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긴다. 회사원들의 회사에 잔뜩 스트레스 쌓인 거 그냥 퇴근 시 무렵에 동료들하고 모여가지고 상사들 그냥 질근질근 씹는 거 있잖아요. 예. 그죠? 그게 바로 전가학이거든. 책임을 내한테 온 책임을 저리 넘겨준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프로젝션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근데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면 이게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니겠죠. 최고의 스트레스 이제 해소하는 방법은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음식과 그다음 명상을 하는. 이거가 아마 적절하다는 말을 쓰는 게 좋을 겁니다. 너무 그 적절을 넘어가 버리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하루에 뭐 운동을 막 몇 시간씩 뭐 한다는 거는 그 스트레스가 되죠. 즐거워서만 몰라요. 괜찮을 겁니다. 즐겁지 않은 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